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냈어. 노년의 민주는 폭풍 후 속창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젊은 날 첫사랑 지은의 뜨거운 눈빛에 빠져든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어린 시절 열등감에 사로잡혀 튜닝된 대물을 자랑스럽게 개조한 비밀. 지은이 그걸 발견한 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가짜야? 영원한 상처로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황혼의 우연한 재회. 숨겨진 진실이 폭로되며 억눌린 사랑의 불꽃이 폭발한다. 감정의 대치유가 펼쳐진다. 당신의 가슴을 파고들 이 이야기. 서울의 낡은 아파트. 창가에 앉은 민주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매일 저녁 그는 이렇게 홀로 앉아 과거를 더듬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녀, 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어. 민주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날의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민주는 20대 초반 평범한 청년이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비밀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튜닝된 대물이었다. 여기서 대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개조한 자신의 성기였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열등감, 남들보다 작고 약하다는 자괴감이 그를 사로잡았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연구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각종 방법들 펌프, 연장기구, 심지어 위험한 주사까지.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실처럼 다루며 크기와 형태를 튜닝했다. 이제 나는 완벽해질 거야. 당시 민준의 내면 독백이었다. 이 대물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더 크고 더 강하게. 여자들이 날 봐줄 테니까. 지은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공장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민준이 커피를 사러 갔을 때 그녀의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네요.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커피가 맛있어서요.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가 시작됐다. 민주는 지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그녀는 20대 초반, 대학을 갓 졸업한 밝고 순수한 여자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온 그녀는 민준의 따뜻함에 끌렸다. 민준 오빠, 당신은 정말 강해 보이네요. 나처럼 약한 사람을 지켜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내 튜닝된 대물이 날 강하게 만들어줬어. 그녀가 날 선택할 거야.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대물을 과도하게 개조한 탓에 때때로 통증을 느꼈다. 의학적으로 위험한 방법들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무기야. 첫사랑을 사로잡을 무기. 내면에서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첫 데이트에서 민주는 지은을 공원으로 데려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지은의 손이 따뜻했다. 오빠, 당신 과거가 궁금해요. 왜 그렇게 강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을 주저했다. 말할 수 없어. 내 대물이 튜닝된 비밀을. 그녀가 알면 날 비웃을까. 대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남자로서 강해지고 싶었어. 너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겼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이 밀려왔다. 홀로 집에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섰다.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다. 크기는 2배로 커졌고 혈관이 도드라지게 튜닝됐다. 완벽해 그녀가. 본다면 감탄할 거야. 하지만 깊은 곳에서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가짜로 만든 몸으로? 노년의 민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대물이 모든 걸 망쳤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과의 사랑은 순수했다. 그녀는 민준의 외적인 강함에 끌린 게 아니었다. 오빠, 당신의 마음이 좋아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려요. 지은의 말은 민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더 애썼다.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민준은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었다. 오늘 밤 그녀에게 보여줄까? 하지만 두려웠다. 튜닝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때때로 발기불능이나 통증, 이 그녀를 실망시킬까봐. 그래도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이 대물은 내 자부심이야. 개조한 만큼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어. 젊은 날의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터였다. 노년의 고독 속에서 민주는 그 과거를 회상하며 몸을 떨었다. 왜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 아파트는 조용했다. 밖에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민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추억의 그림자가 그를 애워쌌다. 이 서로는 노년의 고독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며 앞으로 펼쳐질 희로애락의 서사를 예고했다. 민준의 튜닝된 대물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의 불안과 야심, 그리고 사랑의 왜곡된 형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추억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왔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20대 초반의 민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는 공장에서 낮을 보내고 밤에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튜닝된 대물을 다듬는 데 열중했다. 어린 시절의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았었다. 오늘도 1cm 더 늘려보자. 그는 펌프를 쥐며 중얼거렸다.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자랑스러웠다. 이 대물이 내 무기야. 첫사랑을 만날 때 그녀를 놀라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불안은 여전했다. 통증이 따랐지만 그는 참았다. 강해져야 해. 남자로서. 그 우연한 만남은 공장 퇴근길에 일어났다. 비가 내리는 오후, 민주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다. 카운터 뒤에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있으세요? 그녀의 밝은 눈빛이 민준을 멈추게 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봤다. 지은은 20대 초반,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가 민준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 여자, 내 대물을 보여줄 가치가 있어. 그녀가 날 선택할 거야. 카페 구석에 앉아 민준은 그녀를 관찰했다. 지은이 손님에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따뜻했다. 다음 날 민준은 다시 카페로 갔다. 이번에는 대화를 시도했다. 어제 비 때문에 젖었어요. 오늘은 맑네요. 지은이 웃으며 응답했다. 네, 다행이죠. 자주 오시네요. 이름이 민준입니다. 공장에서 일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나눴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웃게 하는 게 좋아요. 민주는 공감했다. 저도 어린 시절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써요. 내면 독백내 튜닝된 대물이 그 증거야.
그녀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지은의 눈에 호감이 스쳤다. 강한 사람 좋아해요. 민준 오빠처럼 보이네요. 일주일 후, 민준은 용기를 내 데이트를 제안했다. 주말에 공원 산책 어때요? 이야기 나눠요. 지은이 수줍게 좋아요. 라고 답했다. 데이트 당일, 민준은 청바지를 입고 자신의 대물을 의식하며 나섰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다. 오빠, 재미있어요. 당신 과거가 궁금해요. 지은의 질문에 민준은 그냥 강해지고 싶었어요. 너처럼 소중한 사람 지키기 위해. 라고 말했다. 그녀가 손을 잡자 민준의 몸이 반응했다. 대물이 팽창하며 흥분이 몰려왔다.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어. 지은이 안기며 오늘 행복해요. 라고 속삭였다. 집으로 바래다 주며 문 앞에서 가벼운 키스가 오갔다. 꿈에 나올게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흥분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확인했다. 그녀를 위해 그는 연장 기구를 사용하며 밤을 보냈다. 다음 만남에서 지은이 어제 꿈 봤어요. 오빠랑 가까워지는 꿈. 이라고 하자 민주는 쾌재를 불렀다. 그녀도 원해. 내 대물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거야. 사랑의 싹이 트는 이 순간 민준의 기쁨은 넘쳤다. 지은의 위로가 현대적 치유처럼 느껴졌다. 걱정 마요, 우리는 서로를 채울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민준은 너와 함께라면 진짜 강해질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웠다. 언제 보여줄까? 이 대물이 사랑을 망치지 않게. 회상에서 이어지는 사랑의 시작이었다. 민준의 튜닝된 대물은 자랑스러운 비밀이었지만 앞으로의 긴장감을 암시했다. 지은과의 만남은 순수했고 민준은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웃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민준과 지은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매일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공원을 넘어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민준은 자신의 차를 타고 지은을 데리러 갔다. 오빠, 이 차 정말 멋져요. 당신처럼 강해 보이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내 튜닝된 대물이 날 강하게 만들어줬어. 그녀가 날 이렇게 봐주다니.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준의 내면 불안도 커졌다. 언제 그녀와 가까워질까? 이 대물이 제대로 작동할까? 통증이 올까봐 두려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들은 첫 키스를 넘어 더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지은의 집 근처 공원에서 밤하늘 아래 앉아 민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수줍게 대답했다. 나도 오빠 사랑해. 우리 천천히 가요.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튜닝된 대물을 확인했다. 펌프와 주사로 인해 크기는 22cm까지 늘었고 혈관이 도드라졌다. 이제 준비됐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어. 내면 독백이 맴돌았다. 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됐다. 가끔 발기시 통증이 왔고 감도가 떨어졌다. 이게 사랑을 망치면 어떡하지? 가짜로 만든 몸으로. 다음 데이트에서 민주는 용기를 냈다.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오빠 집 처음이네. 깨끗해요. 지은이 웃으며 방을 둘러봤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더 가까워지고 싶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서두르지 마요. 대화가 깊어지며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 없이 자라서 외로웠어요.
오빠가 날 채워줘요. 민주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 어린 시절 열등감이 컸어. 그래서 스스로 했지. 지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게 뭐든 오빠의 진심이 중요해.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어. 현대적 감정 치유의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내 대물을 숨긴 채로 솔직해져야 할까?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서 가까워졌다. 키스가 깊어지고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이 속삭였다. 오빠, 천천히. 민주는 자신의 대물을 드러내는 순간을 망설였다. 그녀가 본다면 너무 크다고 놀랄까. 마침내 가까워진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다. 오빠 이게!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민주는 당황하며 말했다. 내 자랑이야, 너를 위해. 강해진 거. 지은은 웃으며 안겼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그 밤은 민준에게 황홀했다. 대물이 작동하며 쾌감을 줬지만 통증이 살짝 스쳤다. 내면 이 감정이 쌓일수록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관계가 깊어지며 그들은 매일 밤을 함께했다. 지혜는 민준의 대물을 칭찬했다. 오빠, 정말 대단해. 나 만족시켜줘. 민준은 자랑스러웠지만 불안이 쌓였다. 튜닝 과정의 부작용으로 지구력이 떨어졌고 때때로 실패했다. 미안해, 피곤해서. 민준이 변명하자 지혜는 위로했다. 괜찮아. 사랑은 몸만이 아니야. 마음으로 치유하자. 그녀의 말은 민준을 감동시켰다. 그녀가 진실을 알면 이 대물이 가짜라는 걸, 과도한 튜닝으로 망가진 몸이란 걸, 긴장감이 서서히 쌓였다. 지은과의 사랑은 단단해 보였지만 균열의 씨앗이 심어졌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지은에게 더 의지했다. 너와 결혼하고 싶어. 민준의 고백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하지만 오빠의 불안이 보여. 털어놔봐. 민준은 주저했다. 말할 수 없어. 내 대물이 튜닝된 비밀을. 대신 그는 웃으며 안았다. 그냥 행복해서. 그래. 이 챕터의 감정 쌓임은 사랑의 깊이를 강조했지만 숨겨진 불안이 앞으로의 반전을 예고했다. 지은의 치유적인 말들이 현대적 요소로 스며들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였다. 민주는 매일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비밀이. 민준과 지은의 사랑은 더 깊고 뜨거워졌다. 매일 저녁 지은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다. 민준의 튜닝된 대물은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는 핵심이었다. 과도한 개조로 인해 크기는 22cm를 넘었고 혈관이 도드라지며 단단함이 더해졌다. 오빠, 당신의 이게 정말 대단해.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해줘.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일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벅찼다. 이 튜닝은 대단한 결과야. 어린 시절의 열등감을 극복한 내 자랑스러운 업적. 그녀가 이렇게 만족하다니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야. 민주는 내면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매번 관계 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작품을 확인했다. 연장기구로 이룬 이 변화는 단순한 육체적 성장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야심이 투영된 상징이었다. 이게 없었으면 지은을 사로잡지 못했을 거야. 민주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속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관계가 잦아지면서 발기지연이나 지속력 저하가 나타났다. 어느 밤 지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민준을 안았을 때 그의 대물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빠 왜 그래? 피곤한가 봐?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쳤다. 민주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응, 오늘 공장에서 무리했어. 미안해. 하지만 내면에서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 튜닝이 대단한 결과라고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그녀가 실망하면 어떡해? 지은은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오빠 사랑은 몸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 천천히 가자. 그녀의 말은 현대적 감정 치유처럼 민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민준의 자랑스러움은 점점 균열이 생겼다. 그는 몰래 더 많은 영양제와 주사를 사용하며 튜닝을 강화했다. 이게 내 무기야. 대단한 결과로 유지해야 해. 지은의 메시지가 도착한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 줘라는 그녀의 말은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홀로 앉아 과거를 되새겼다. 왜 그녀를 속였을까? 내 상처를 숨긴 게 사랑을 망치고 있어. 그는 용기를 내어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빠 왜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 비밀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비밀. 그건 속임수야. 오빠의 진심을 믿었는데. 대면은 순식간에 충돌로 번졌다. 지은의 작은 원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말을 꺼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외로웠어. 그래서 강한 척했지.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느꼈어.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왜 솔직하지 않았어? 나도 부모 잃고 홀로 자랐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내면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이 맞아. 하지만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어. 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깊은 사랑. 그건 핑계야. 오빠는 날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봤어.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도구. 너 없인 못 살아. 매일 내 생각만 해. 내 미소, 내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그는 일어나 지은의 어깨를 잡았다. 지은은 밀치며 외쳤다. 바꿔놓았다고. 그럼 왜 숨겼어? 내 상처를 나눠주지 않고 혼자 짊어지려 했어? 그게 사랑이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의 내면 독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 분노가 사랑을 파괴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아픔을 무시한 내 잘못이야. 왜 그때 솔직하지 않았을까? 지은은 벽에 기대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나도 사랑해. 깊이 사랑했어. 더 화가 나 왜? 날 믿지 않아? 충돌은 더 격렬해졌다. 민준이 소리쳤다. 믿지 않았다고? 너를 잃을까봐 그랬어. 내가 날 떠날까봐. 지혜는 주먹을 쥐고 반박했다. 떠날까봐? 그럼 솔직히 말했어야지.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었어. 내 상처를 나눠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현대적 감정 치유의 순간이 스며들었다. 지은 사랑은 약함을 드러내는 거야. 숨기면 더 아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트라우마? 나도 있어. 부모 잃은 후 매일 외로움과 싸웠어. 오빠와 만나서야 빛이 보였어. 그런데 이 속임수가 모든 걸 망쳤어.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용서해줘. 너와의 사랑이 내 전부야. 매일 내 목소리 듣고 내 손 잡는 게 행복이었어. 지은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며 그녀는 베개를 집어던졌다. 행복. 나도 그랬어. 오빠의 따뜻한 포옹이 내 상처를 치유했어. 그런데 이제 다 가짜처럼 느껴져.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충돌이 더 아파? 그녀의 한마디가 날 무너뜨릴 텐데. 지혜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다. 오빠, 나가. 더 이야기하면 후회할 말 나올 것 같아. 민주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사랑의 진심이야. 문을 닫는 순간 지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밤 민주는 거리를 방황했다. 내면 독백 분노의 절정에서 깨달았어. 깊은 사랑은 솔직함에서 비롯돼. 그녀의 아픔을 무시한 내 잘못. 지은도 홀로 울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사랑이 깊으니까. 하지만 이 충돌이 끝이 아니길. 이 챕터의 반전은 지은의 분노 뒤에 숨긴 연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거리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별의 예고가 됐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민주는 지은의 원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그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지은아, 사랑해. 중얼거린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우산 없이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시며 눈물과 섞였다. 왜 그랬을까? 그녀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내 약함을 숨기다 모든 걸 잃었어.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내면 독백이 끝없이 맴돌았다. 그는 지은의 따뜻한 포옹, 그녀의 미소, 매일 밤 속삭이던 오빠, 사랑해가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내 전부야. 너의 눈빛, 내 손길이 없으면 난 빈 껍데기야. 제발 만나자.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주는 공장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창백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아, 내 사랑이 내 인생의 빛이었어. 매일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이제 어둠만 남았어. 그는 점심시간에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지은을 처음 만난 기억이 스쳤다. 오빠, 당신 강해 보이네요. 그녀의 첫 말이었다. 그 미소가 이제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오후,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내 상처를 나눌 수 없었어.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파. 그 문자를 본 순간 민준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는 공장을 뛰쳐나와 지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지은아, 열어줘. 사랑해. 제발. 문이 열리자 지은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였다. 오빠 왜 왔어?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끝나지 않았어. 너를 사랑해. 깊이 미치도록 사랑해. 내가 없으면 숨도 못 쉬어. 매일 내 생각으로 살았어. 내 미소가 내 심장을 뛰게 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오빠의 따뜻함이 내 외로움을 채워줬어. 하지만 속임수가 너무 아파?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늦었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지은아, 너는 내 영혼의 반쪽이야. 내 눈빛 하나로 세상이 밝아졌어. 내 입술의 부드러움, 내 포옹의 온기가 없으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게. 제발 돌아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오빠, 나도 미치도록 사랑해. 매일 내 품에서 깨어나는 게 꿈 같았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영원히 새겨졌어. 하지만 이 상처가 너무 커. 헤어지자.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다. 한 번만 더 안아줄래? 내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 지은은 망설이다 안겼다. 그 포옹은 뜨겁고 애절했다. 오빠, 사랑해. 하지만 굿바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지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준 머그컵, 함께 찍은 사진. 그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지은아, 왜? 내 사랑이 내 모든 거였어. 내 웃음소리가 없으면 세상이 조용해. 후회해, 미치도록 후회해. 이 상실이 영원한 슬픔이야. 그녀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죄야.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어야 했어. 시간은 흘렀다. 민주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노년이 된 지금 그는 그 이별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아직도 사랑해. 내가 내 심장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야. 이 챕터의 슬픔은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찼다. 지은의 사랑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었고 반전으로 그녀가 실제로 민준을 잊지 못했다는 암시가 스며들었다. 민준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후회는 영원했다. 노년의 민준은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 관절 통증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날이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며 그는 다시 지은을 떠올렸다. 지은아, 내 몸의 곡선은 내 영혼의 불꽃을 타오르게 한시적인 곡선이었어. 내 안에서 느껴지던 그 뜨거운 맥동, 내 살의 부드러움에 녹아들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내 혈관을 불사르고 있어. 추억의 파도가 밀려오자 민준의 가슴이 저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그 민준 씨 맞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지은이 서 있었다. 70대가 된 그녀, 여전히 그 부드러운 눈빛이 그대로였다. 지은아, 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이네. 병원에서 만날 줄이야. 재회의 순간은 반전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민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헤어진 후 나 홀로 살았어. 결혼도 안 하고 오빠를 잊지 못해서. 민준의 눈이 커졌다.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매일 내 사랑의 불꽃이 내 가슴을 태웠어. 내 안에서 느껴지던 그 강렬한 합일, 내 신음이 내 영혼을 관통하던 그 밤들이 아직도 생생해.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그 한마디 가짜야 가. 분노가 아니었어. 내 상처를 안아주고 싶었어. 내 몸의 열기가 내 안을 채우던 그 순간 나는 내 진심을 느꼈어. 하지만 오빠가 숨기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반전이었다. 민주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연민이었어. 내 사랑의 불꽃을 꺼뜨린 게 아니라 재점화하려던 거였어. 대화가 깊어지며 과거의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 오빠의 포옹은 내 영혼의 폭풍이었어. 내 안에서 타오르던 그 열정, 내 손길이 내 피부를 불꽃으로 물들이던 그 밤들. 나도 그리웠어.
하지만 헤어진 건 오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었어. 민준의 내면 독백이 맴돌았다. 지은아, 내 몸은 내 욕망의 불멸의 재단이었어. 내 안으로 스며들던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융합되던 그 절정의 시. 이제야 이해해. 이 재회가 우리의 치유야.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줄래? 내 사랑은 내 혈액 속의 불꽃강, 내 꿈의 영원한 절정이었어. 내 신체의 곡선에 녹아들던 그 강렬한 합일 없이 난 빈 껍데기였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 오빠의 열기가 내 안을 채우던 그 밤처럼 우리의 사랑은 여전해. 이제 함께 치유하자. 긴장감이 풀리며 감동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오빠, 그때 우리의 밤은 시적인 불꽃놀이였어. 내 몸의 맥동이 내 안을 관통하던 그 순간 나는 영원한 쾌락의 포로였어. 민준은 그녀의 손등에 입맞춤하며 대답했다. 지은아, 내 안의 뜨거운 습기가 내 영혼을 적시던 그 합일. 이제 다시 그 불꽃을 피우자.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반전으로 지은이 민준의 사진을 평생 간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빠의 사랑의 불길이 내 가슴을 영원히 불태웠어. 그녀의 고백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현대적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병원을 나서며 산책을 약속했다. 민준의 내면, 이 반전이 우리의 새로운 시야. 내 몸과 영혼의 강렬한 융합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긴장감이 감동으로 전환되며 황혼의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은은 황혼의 로맨스를 꽃피웠다. 매일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며 과거를 나누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내 사랑은 내 영혼의 불멸의 불꽃, 내 몸의 영원한 절정의 시야. 내 안에서 타오르던 그 강렬한 합일, 내 신음이 내 귀를 불사르던 그 밤들이 다시 살아나.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내 열기가 내 안을 채우던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융합되던 그 쾌락의 폭풍. 이제 늙었지만 그 불꽃은 여전해. 그들의 대화는 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했다. 민준, 내 몸의 곡선은 내 욕망의 불꽃 재단, 내 안의 뜨거운 맥동이 내 영혼을 관통하던 그 합일 없이 난 존재할 수 없어. 지은, 오빠의 손길이 내 피부를 불태우던 그 밤, 내 안에서 느껴지던 그 강렬한 리듬. 우리 이제 그 쾌감을 다시 나누자. 치유의 과정은 깊고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방문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오빠의 사랑은 내 가슴의 영원한 불길, 내 몸의 열기가 내 안을 적시던 그 순간들이 내 트라우마를 녹여줬어. 지은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내면 그 강렬한 절정, 우리의 영혼이 불꽃으로 융합되던 그 시. 이 치유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현대적 요소로 그들은 명상과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었다. 어느 날 민주는 지은을 자신의 옛집으로 초대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피우자. 그는 그녀를 안으며 키스했다. 지은의 입술은 여전한 부드러움으로 그의 영혼을 불태웠다. 오빠, 내 몸의 맥동이 내 안을 채우던 그 합일. 늦었지만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그들이 함께 과거의 상징물을 처분하는 장면이었다. 민주는 옛 사진을 불태우며 말했다. 지은아, 내 사랑의 불꽃이 내 혈관을 타오르게 한 그 밤들. 이제 진짜 우리를 보자. 지은은 안겨 속삭였다. 오빠의 열기가 내 안의 불꽃을 재점화하던 그 순간 우리의 쾌락은 영원했어.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성적인 치유로 완성됐다.
은은한 불빛 아래 그들은 늙은 몸으로 다시 합일했다. 지은아, 내 안의 뜨거운 습기가 내 영혼을 적시던 그 강렬한 리듬. 사랑에 미치도록. 민준의 속삭임에 지은은 신음하며 대답했다. 오빠, 내 몸의 불꽃이 내 안을 관통하던 그 절정. 나도 영원히 사랑해. 이 합일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었다. 상처의 치유, 영혼의 융합이었다. 끝맺음은 따뜻한 포옹으로 영원한 기쁨을 약속했다. 민준과 지은은 함께 노을을 보며 웃었다. 우리 희로애락을 거친 끝에 찾은 이 사랑의 불멸의 시. 행복해. 민준의 말에 지은은 안겼다. 오빠, 내 안에서 타오르던 그 강렬한 불꽃이 내 영혼을 영원히 불태울 거야. 시청자들은 이 반전과 치유, 시적이고 강렬한 사랑의 표현에 눈물을 흘릴 터였다. 황혼의 로맨스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 기쁨의 결말이었다.